히든 종목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와서 다시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.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, 정태근 전문가입니다. 9월 30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하이브입니다. 하이브고요. 또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. 자, 히든 종목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요.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 외에도 다른 종목 영상들이 많습니다. 다른 종목 영상들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이브 오늘도 한 4%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, 요게 지금 미국 그 콘서트 이런 부분들인데,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지금 그 BTS가 예정이 돼 있는, 여기 보시면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 오프라인 공연, 이 경기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스파이 스테디움이란 공간인데, 여기 잘 보세요. 소파이 스테디움, 여기서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. 이게 LA에 있어요. LA 상당히 공원식으로 이쁘죠. 이게 미식축구 경기장입니다. 미식축구 경기장. 여기에 7만 명 정도가 들어가요. 7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, 여기서 이 경기장이 추후에 뭐로 활용이 되냐면, 잘 보세요. 2022년 NFL 슈퍼볼 개최지 확정이 돼 있고요. 2028년도에는 LA 올림픽 개막식도 이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BTS가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11월달, 12월달이요. 자, 그러면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스크가 있었어요. 예전에 사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중국 관련된 뭐 엔터, 여행, 면세점 뭐 이런 종목들이 흔들렸었잖아요. 조금 악영향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런 과거 경험 때문에 최근에 그 중국의 아이돌 규제 요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이브도 그렇고 그 YG엔터도 그렇고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단순 심리인 거죠. 단순 심리.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하이브도 32만 7천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때 9월 14일 요날 저는 이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빠졌다가 바로 쏘네요. 아쉽게도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음반 수익이 아직도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하이브 같은 경우 위버스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엔터주드 같은 경우는 음반 수익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를 하게 되면 활동이 또 이루어지겠죠? 그럼 활동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팬들을 뭐라 그러죠? 아미들이라 그러나요? 하여튼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 팬들의 팬심이 움직이게 되고, 그럼 팬심들이 어떤 구매가 활성화되게 돼서 음반 판매란지 관련된 굿즈 상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, 그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 참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같은 그룹을 진짜 2년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참 성공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BTS가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핑크가 수혜를 보겠죠. 그러면 하이브, YG엔터 이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어쨌든 투심이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. 하락에서 상승으로, 매도에서 매수로.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낮죠, 그죠?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낮고, 지금 오늘 갭을 수반을 시켰는데 다음 날까지 또 갭이 수반이 안 되게 되면 아마 5일선이든 21선이든 내려올 겁니다.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, 보통 일단 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5일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일단 5일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뭐 21선 가능성도 일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21선보다는 5일선이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YG엔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리사라는 멤버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상당하죠. 저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네요. 앞으로 저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일단 투자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정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
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든 종목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장 당시에 급등했었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온 듯 했지만은 다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와서 다시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. 상승, 조정, 상승 이런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. 그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 아래 구간에서 5 거래 정도 있다가 어제 5일선과 21선을 관통시켜 버렸습니다. 관통시켜 버렸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하는 건 좀 아쉬운데 5일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을 시키고 내일 쪽도 이런 도치형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,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어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 거래량을 이렇게 뒤집었다라면 아마 오늘까지도 바로 쌌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매수할 자리가 없죠. 조금 전에 하이브처럼. 그런데 어쨌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아마 내일 쪽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매수 자리를 좀 줄 것 같아요. 그리고 5일선 아래에 주가가 있다가 5일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부천시 국내 최초 무선 충전 킥스팟으로 주차 질서 80% 개선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잖아요. 보시면은 이 킥보드를 이제 또 무선 충전합니다. 무선 충전 하는데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먼저 하는 것 같아요.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무선 충전되는 공간으로 반납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데 이 반납을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용 요금의 10%도 할인을 하고 주변 지역 상점 할인 쿠폰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곡역 일원에 27개 상점이 한 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베네핏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반납률이 8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. 그렇게 이렇게 반납이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100%가 되지 않을까, 이런 그 베네핏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무선 충전이 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파 차폐시트 이게 또 큰 역할을 합니다. 무선 충전 주위에는 이 자기장이라든지 전기장 같은 방해가 없어야 돼요. 근데 그런 방해를 예방시켜 주는 게 이 차폐시트라는 부품입니다. 저희 홈페이지로 가서 종목을 확인을 하시라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